네, 유동성과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김정수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증권통,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셔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가시면 수급 분석, 손바뀜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전하고 있는 김정수 전문가의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요. 또 오늘 목요일 진단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화와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진단받으실 분이십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 다산 네트워크스에 네. 8,000원에 10%예요. 8,000원에 10% 비중이십니다. 네네. 오늘 이 종목 상한가 같거든요. 네, 예. 저는 이거 한 2년 들고 있었는데 15,000원에 사가지고 네. 단가 낮춰가지고 지금 8,000원인데 이걸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네, 지금 보여주신 매수가도 단가를 낮춰주신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도 아직은 40%대 손실을 갖고 계시고요. 다산 네. 네트워크스가 오늘 또 깜짝 호재가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우크라이나 전력만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단가를 낮춰가지고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은, 내일 조금 팔아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2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일부 손절 처리가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재표 전문가님. 자, 지금 오늘 거의 점상한가를 찍었죠. 어제 장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력망 재건 산업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뉴스 나오면서 시간의 종가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간혹 지금 툭툭 튀어나오죠. 지금 전쟁은 굉장히 좀 많이 격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 쪽이 상당히 좀 피곤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 그 최측근에 있던 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반기를 드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와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도 마찬가지로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탄약 자꾸 안 보내주면 우리 철수할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좀 많이 뜨거워지면 휴전이나 정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관련이 있으면서도 실적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그렇게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다가 2022년도에 보면요. 연결 기준인데 매출액이 마이너스 2,200억이 찍히는데, 이거 마이너스 매출액이 찍히는 부분들은 12월 달에 이건 아닐 거고요. 뭔가 잘못 계산됐던 요런 거를 다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 지금 수정해서 나온 거죠. 요거는 한 80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적자를 기록한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분기 실적도 마찬가지 매출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익은 또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이게 그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썩 좋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5G 섹터들, 요런 쪽도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한다라면 솔리드 같은 종목도 아마 같이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리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확 틀립니다. 자, 보시면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8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1분기 실적의 경우는 매출액은 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385억인데 저 올해 645억이니까 2배 가까이 늘었죠. 영업이익 또한 적자에서 52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리고 갖고 있더라도 실적이 좀 되는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 점으로 그냥 상한가를 찍고 갔는데요. 요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이요. 보면 뭐 분명히 점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떠서 시작할 겁니다. 확 떠서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가격대 여기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여기 122평선 있는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그 가격대는 지금 넘어섰어요. 예, 점으로 찍으면서 넘어섰기 때문에 저 오늘 이렇게 찍으면서 넘어섰죠. 그리고 242평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위에서 일단 뭐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고점 자리를 봐야 될 텐데 여기가 고비가 될 겁니다. 뭐 5,100원 정도 때 이 정도가 고비가 될 텐데요. 내일 만약에 뭐 오전장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라면 또 한번 슈팅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한 6,000원 근처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조금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 5,190원이니까 5,2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5,200원 근처 정도 이 정도를 그냥 확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고 뭐 그쪽에서 조금 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대가 10시 이전에 이 가격은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좀 이 설명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점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다음날도 뭐 올라 나온다는 얘기고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 막 섞여 있을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그때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을 믿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자, 보셨다가 내일 아침에 뭐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5,200원 뚫으면 그냥 좀 보유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뚫지를 못하고 뭐 그쪽에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10시 넘어서까지 거래가 많이 된다라면 매도해서 솔리드로 좀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찍히는 기업이고 네. 이 숫자가 찍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미국 쪽에서 통신망 5G 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삼성전자에서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쪽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숫자가 찍혀 나오고 내년도까지 이 실적 부분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보면 한 41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3,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면 이 실적이란 베이스만으로도 뭐 다산 네트워크에서 좀 손해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5,200원 돌파한 이후에 상승을 한다면 6,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내일 장 초반 움직임 중요하네요. 네. 네,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신 장비 기업 다산 네트워크스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2년 보유하셨고 우리 채팅창에 살려님이 3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통신 장비주인데요. 내일장 초반에 5,200원 선 부근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해서 6,000원 목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밀리게 된다면 내일장의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업계 실적이 나오는 솔리드로 교체 매매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테리우스 님이신데요.
SK네트워크스를 갖고 계십니다. 5,100원에 10%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 5,07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면서 0.4% 상승,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관 매수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단골 손님이에요. 저희가 이 종목을 진단 안 해드린 바는 없는데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주시죠. 자, 지금 뭐 며칠 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앱 오픈 AI 그 설립하신 분, 샘 몰드먼이 지금 우리나라를 좀 방문했었죠. 그래서 이 SK 네트워크스하고 좀 AI 쪽에 대해서 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급등을 한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좀 여기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부분들을 지금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실적 부분들도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실적도 제대로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900억,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부분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2천억을 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럼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대비해서도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지금 뭐 여기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 이때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이틀 빼고 계속 매수를 했네요. 3일 빼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팔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기 목표가는 여기 뭐 전고점, 그러니까 5,200원 정도, 이 정도 한 5,290원 정도, 이 정도 전고점을 찍었던 자리 이쯤이 단기 목표가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뚫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거는 단기가 아니겠죠. 중기 이상의 흐름을 봐야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단기, 중기 목표가 말씀해 달라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3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기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한 6,000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여러 가지 그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종합 상사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소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 투자로 인해서 또 AI 모멘텀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SK네트워크스 단기적인 목표 주가 5,290원 선, 중기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들고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달려오셔서 털어놔 주시면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또 유튜브 채팅창 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니까요. 계속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화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저스템이요. 저스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100원에 20%인데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대표님한테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23,350원 선 마감됐습니다.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 더 매수하실 생각도 있으시네요. 저스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이 저스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좋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뭐 2차 전지 그 생산 라인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 확보가 본격화됐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장 강점은 습도 조절 시스템을 상당히 좀 이게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좀 이렇게 증가되는 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향후에 모멘텀들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뭐 기업 실적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지금 주가 자체가 뭐 시가총액이 1,500억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가 1년이 안 된 기업이에요. 자,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 상장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할 때 좀 했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이 저스템이 못 지킨다라는 얘기는 콕 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을 내놨던 부분들을 채우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저스템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나온 것만 봐서는요. 자, 과연 이 상장될 때 그때 당시에 상장될 때는 100이면 100 그럽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우리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기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1분기 실적만 보게 되면 작년 1분기에 매출이 9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81억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19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1분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실적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뭐 이 저스텐 같은 경우는 6개월치 물량은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올해 10월 달이 되게 되면 또 나중에 그 1년짜리 보호해수 물량이 또 풀리게 되죠. 그래서 물량 부담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걸 완전히 돌파하려고 자리를 잡으면 뭐 그때는 또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요.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상장되고 올해 3월달, 4월달 그리고 지금 6월달 이것을 세 번째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거 지금 반도체 섹터들 뭐 이런 쪽들이 워낙 좀 좋으니까요. 매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약에 30%나 뭐 이렇게 만드신다라면 혹시 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만약에 좀 이렇게 밀리면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거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뭐 추가 매수는 나중에 뭐 시간 좀 많이 지나서 1년 좀 지나서 주가가 자리가 잡히고 또 실적 부분들도 몇 번 요렇게 나오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고 실적 증가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근거를 제시할 부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자, 보시면 뭐 실적 부분들 찍혀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실적 부분들도 적어졌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 4월 달에 찍고 5월 달에 3월 달, 4월 달, 뭐 요때 찍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목표가를 제시한다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부분이라도 좀 제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거기서 퍼 몇 배 이렇게 갖고 말씀드릴 텐데 그 자료조차도 없기 때문에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스템입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를 경신한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저스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분기 실적이 별다르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80억 원대 나왔는데 일단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실적 증가 확인과 주가 안정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반대하고 있고요. 다만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기업이고요. 또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유 의견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심폐이고요. 심택 매수가 네. 얼마십니까? 33,000원.
33,000원의 비중은 얼마시죠? 15%. 15% 수익 구간 들어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 11% 급등했죠? 네, 조금 네. 높은 데서 산 것 같아서요. 얼마나 갈까 걱정이 돼서요. 예, 오늘 수익 구간 전환되셨지만 이 걱정되는 마음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 세울지 이재필 전문가가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예, 요런 쪽은 좀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심택 같은 경우는 그 기판 업체죠. 기판 업체인데 가장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DDR5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작용했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DDR5 관련해 갖고 지금 내년 정도부터는 또 이 DDR5를 좀 생산하는 그런 공정들을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이렇게 여기서 작년에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거의 뭐 반토막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고생할 부분들은 다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오늘 좀 올라오면서 여기 주봉상 60주입평선하고 120주입평선 여기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분위기들 뭐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바닥 찍고 움직이는 모습이고,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D램 쪽도 메모리 반도체도 뭐 업황이 좀 2분기 지나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갈수록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AI 때문에라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뭐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하반기에 요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겁니다. 자, 주가라는 게 좀 모든 걸 선반영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대신 요게 뭐 단기간에 지금 오늘 시청자님이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쫓아가신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자체도 뭐 상당히 좀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선을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고점 부분들 이 자리는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좀 이 목표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관점이라면 뭐 올해 지나서 뭐 한 내년 1년 이상의 관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기다리실 수 있다라면 뭐 4만 원대 중반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내년 조금 지금 올해 지나면 여기 있는 가격대 한 4만 5천 원대 정도 이 정도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거를 좀 넘긴다라면요. 뭐 5만 5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내년까지 긴 여행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4만 원 중반까지 내년 목표하시고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택입니다. 반도체 업황과 주가의 바닥 확인 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 내다보면서 내년까지의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1차로 4만 원대 중반, 2차로 5만 5천 원, 목표 주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와주셨어요. 도도 레미도님께서 신일전자 2,050원에 7% 비중 들어가셨는데요. 신일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1,881원에 마감되면서 0.86% 상승을 기록하면서 끝났는데요. 이 종목은 선풍기죠. 전문가님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선풍기 기업입니다. 아마 여름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폭염 예보 보시면서 들어가셨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올해 뭐 정말 많이 덥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여름이 덥다고 하는데 그 뭐 선풍기 쪽 이런 쪽보다 제습기 쪽이 또 훨씬 더 잘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신일전자도 선풍기 말고 제습기 쪽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5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좀 밀린 상황인데요. 자, 뭐 이거를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름이 굉장히 덥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리 주가가 좀 이렇게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굉장히 더우면 한 번 정도는 주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좀 이 여름 관련되는 부분들이 투기적인 뭐 그런 시세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가 2018년도였던가요? 뭐 19년도였던가 하여튼 그때가 엄청나게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봄에 좀 이렇게 움직였다가 좀 빠졌다가 나중에 여름에 한참 좀 더울 때 그때 뭐 복날 뭐 이럴 때 즈음 해갖고요. 그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들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물론 뭐 1분기에는 13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올해 무진장 덥고 뭐 습기도 많으니까 요 전고점 요거를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걸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다라면 뭐 그 전에 작년 6월 달 정도에 찍었던 그 자리가 있네요. 한 2,4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2,4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전자 올 여름 내에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장마 이 예보에 딱 맞는 선풍기, 제습기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2,4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휴림 로봇에 네. 25%? 예, 25%한 1년 정도 보유했어요. 네, 매수가는 네. 얼마실까요? 2,800원이요. 2,8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네. 예, 손실이 커지셨어요.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듯 하긴 하는데 또 6월 들어서 약간 우하향하고 있죠. 네. 네. 괜히 제가 이렇게 또 토마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얘기 좀 해야겠네요. 너무 감사해요, 시청자님. 네네네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네, 휴림 로봇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이게 벌써 오늘 보니까 확 빠졌어요. 오늘 1,977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800원에 샀거든요, 주당. 네. 한 2,000매 정도 샀는데, 2,000주 정도. 뭐, 이걸, 여태 가지고 있으니까 팔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로봇주. 과연 기회를 줄 것인지 저희가 또 우리의 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전략 더 세심하게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자, 이 휴림 로봇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정도, 지금 뭐 한 2, 3주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종목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이시겠지만요. 근데 그때도 뭐 조금 기회 좀 정리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나 뭐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주인들도 많이 바뀌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자, 처음에 동부그룹 쪽에 있다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기업인데, 자, 실적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지금 연간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적자예요. 2018년도부터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뭐 별도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한번 6억 정도 흑자가 났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나 뭐 관리 종목 대상 이런 대상은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 외 연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단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뭐, 로봇 쪽도 실적이 좀 이렇게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 휴림 로봇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1년 정도 시청자님, 좀 보유를 하셨으면, 올해 초에 한 번 정도, 그리고 3월 달에도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지금 1977원 정도 돼 있는데요. 팔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파세요라는 말씀을 또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는 일단 해보시되,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전 저점, 이 가격대를 만약에 또 붕괴를 시키면 전 저점이 얼마냐면요. 1898원입니다. 지금 1977원이니까 오늘 종가가 얼마 그렇게 남지도 않았어요. 이 가격을 만약에 붕괴를 시키게 되면 1,600원 근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60선 바로 위에 있는 이 선 정도가 좀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2,17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일단 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기회 봐서 언제든지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말씀드린 가격대, 요 가격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능 로봇이님 어쩌니 해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구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쉽게도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매도하시기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일정 정도의 손실은 좀 감내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합니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로봇주 휴림 로봇 보유 혹은 비중 축소 목표가는 2,170원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뚜벅이 119님이신데요. 바이옵트로를 매수해서 7,925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5%십니다. 구입 시기 1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께서는 10% 안 되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오늘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바이옵트로 전략 주시죠. 자, 시가총액이 워낙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69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서 고가가 상한가를 갔었네요.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밀린 모습인데 오전장에 상한가를 갔다가 밀린 모습인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쪽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그리고 AI 기반해 갖고 로봇 시스템도 제조하고 공장 자동화 관련해 갖고 토탈 솔루션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요즘 분위기에 좀 맞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신 보람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요거 우리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장대 위쪽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윗꼬리를 길게 단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이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냥 이 물량들을 조금 받은 거죠.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서 오늘 고점에서 이렇게 좀 꼬리를 단 모습이었는데 이 가격대가 이쪽에서 좀 전고점 여기를 찍고 막 이렇게 여기서 한참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자리죠. 여기 이런 자리는 매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고점 저항선 근처에서 밀린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그리고 올해 실적 부분들
예상치 부분도 좀 나오는데요. 자,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도 줄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요거 연간이네요.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전년 동기가 55억 정도 매출했는데 올해 1분기에 17억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적자가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수급이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지속성은 그렇게 많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 조금 고점 근처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뭐 그게 조금 안 됐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한 번 정도 뭐 기회를 더 줄 때가 많아요. 자, 요거 일단 내일 아침에 좀 뭐 플러스권이 나오게 되면 한 8,8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근처에서 8,800원 근처에서 일단 한번 끊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옵트로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공장 자동화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 시도 이후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맞은 부분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일 장 초반에 추가 상승을 했을 때 8,800원 시도대 매도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 쭉 해드렸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끝났습니다. 예. 전문가님. 근데 어제 FMC 그 와중에 여러 악재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반등이 어제 낙폭의 절반도 못 됐거든요. 예. 근데 좀 다른 건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의 급락이었어요. 예. 내일장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저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일단 22평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지수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오늘 22평선 장중에 그냥 딱 거의 뭐 그 근처까지 빠졌죠. 20선이 862포인트에 있는데 오늘 저가가 865포인트니까요. 거의 그 근처에서 좀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지력은 좀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62평선 자체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질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끝났는데요. 저는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아마 동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이렇게 통과되면서 재무부에서 뭐 이번 주에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채권을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채권을 이렇게 계속 찍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까지 인상을 해버리면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지금 어제 같이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달에 2.7%, 그 전달에 2.3%였었는데요. 1.1%가 나왔으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아마 다음 달에 나올 CP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이달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6월 15일까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유가라든가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5월 달보다 낮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굳이 연준이 7월 달에 뭐 7월 연준 전에 CPI가 나오죠. 굳이 이걸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난주에도 최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매물대에 근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보시면 작년 1월 달부터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당히 작년에 오랜 시간 거래됐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겠지만 계속 상승 시도는 나올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도 한 4개 정도 음선이 났어요. 이번 주 내내 음선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급락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조정 시에도 22평선은 지지될 걸로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제가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 전 많이 오른 섹터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싸게 사서 주식이라는 것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는 거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는 나보다 더한 바보를 찾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밖에 안 됩니다. 자, 뭐 좀 올라서 이렇게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잡아갖고 저 수익을 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소 섹터들 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자꾸 뭐 수소 관련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는 PPI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7월 금리 동결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네요.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거래일 내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하루 자리를 비우고요. 다른 진행자가 오는데 누가 올까요? 진짜 쉬운 진단 내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